안녕하세요. 자, 우리 4단원 마무리 비주얼 싱킹 활동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지난주 목요일날 학교에서 나눠줬었어요. 자, 요거를 실험관 전체 여기 47쪽, 46쪽도 괜찮고요. 47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둔 다음에 미리 다 빈칸을 먼저 채워보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랑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채우지 않고 그냥 보는 사람들 먼저 채우고 오세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용해란 무엇일까 부터 볼게요. 자, 용해란 무엇일까? 그래서 용으로 시작되는 게 지금 4가지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용질 뭐라고 그랬었나요? 일단 용이 뭐였어, 얘들아? 기억해야 될 거. 용. 그렇죠. 녹을용. 한자어라서 어려운 거라서 그 뜻을 잘 풀이하면 쉽다 했었죠. 그러면 용질은 여기 있는 코코아처럼 녹는 물질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정리합시다. 그럼 이 녹는 물질 말고 용매는 뭐였을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물처럼 얘는 녹이는 물질. 그래서 용질을 용매에다 넣는 거였죠? 녹이는 거였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나요? 그렇죠. 녹을 용해 풀어질 해라고 했어요. 해, 풀어질 해. 다 한자예요. 자, 그래서 용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용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비교해보면 얘는 물질, 얘도 물질이었어. 그렇지만 용해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어떻게 섞여야 용해일까요? 섞이긴 섞였는데 잘 안 섞이고 이렇게 만약에 가루가 남아있거나 떠있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용해일까요? 얘는 아니죠. 이 상태 말고 하나도 남거나 떠오르는 거 없이 어떻게? 그렇죠. 골고루 섞여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골고루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과정을 겹쳐서 용질이 용매에 녹은 과정,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과정 용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용해된 결과물, 지금 코코아랑 물이랑 섞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뭐라고 불렀나요? 골고루 녹아있는 액체, 그래서 용액이라 불렀죠. 용해된 액체, 용액.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볼까요? 뭐가 어디에 어떻게 되면 뭐가 된다. 자, 이 순서 그대로예요. 처음에 용질, 그렇죠? 용질이 어디에? 용매에. 어떻게 되면? 현상. 그렇죠? 용해되면 결과로 나타나는 거 뭐라고요? 용액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정리하면 머릿속에서 잘 기억이 남을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용질이, 녹는 물질이 용매에, 녹이는 물질에 용해되면 골고루 녹아서 섞이면 용액이 된다. 액체가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 용질, 용매, 용해, 용액 4가지였어요.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용질의 종류에 따른 물에 용해되는 양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질의 종류예요. 용질의 종류. 자, 보니까 용질의 종류 3가지 있네요. 설탕, 소금, 베이킹소다.
자, 이 표를 보면 여기는 2스푼, 여기는 8스푼 넣었네요. 자, 2스푼 넣었을 때 설탕 남은 것 가라앉은 건 있나요? 없네요. 그럼 지금 이 상태 용액인 상태 맞네요. 용해 돼서 용액이 됐겠죠? 자, 소금 있나요? 그럼 얘도 소금 용액 되겠네요. 얘는 설탕 용액, 얘는 소금 용액. 자, 베이킹소다 봅시다. 가라앉은 게 있네요. 그럼 얘는 용액이 아니에요. 그냥 베이킹소다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떠오르거나 가라앉은 것 없이 이렇게 골고루 섞였을 때만 우리가 용액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스푼 넣었을 때도 볼게요. 설탕 그대로 용액입니다. 가라앉은 거 떠오른 거 없네요. 자, 근데 8스푼부터는 소금도 용액이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도 용액이 아니네요.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용질의 종류에 따라 같은 뭐랑 같은 뭐의 물. 일단 같은 뭔지 하나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높이를 보세요. 다 똑같죠? 그러면 물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는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다는 거죠. 그럼 같은 양. 또 뭐가 같아야 될까요? 설탕물은 엄청 차가운 얼음물로 하고 베이킹소다는 뜨거운 끓은 물로 하면 될까? 안 되겠죠. 그러면 같은 온도로 해야 되겠네요. 같은 온도와 같은 양의 물에 용해되는 양이 어떻다고요? 같나요? 다른가요? 지금 같은 양, 같은 온도의 물에 용해되는 양 보세요. 설탕은 다 용해됐고 소금은 2스푼일 때만 용해됐고 베이킹소다는 아예 안 됐어. 그러면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볼게요. 이제 세 번째. 물의 온도에 따른 용질이 용해되는 양. 자, 물의 온도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은요. 얘는 20도 시원한 물을 했고요. 얘는 80도의 뜨거운 물을 했네요. 자, 그랬을 때 20도의 차가운 물에서는 어떤가요? 용해가 다 됐나요? 아니죠. 가라앉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용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용액 상태도 아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반면에 80도에서 한번 볼게요. 자, 80도는 가라앉거나 남는 것이 있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다 용해된 상태이고요. 용액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같은 용질이라도 자, 똑같은 용질 녹였어요. 자, 온도가 어떨수록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된다. 이거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되는 양은 많아진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되는 양은 적어진다도 되겠죠. 자, 그림으로 보면 정리되죠. 20도 비교적 낮은 물에서는 남아있는 게 있었고요. 80도 비교적 높은 물은 남아있는 것 없이 다 용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온도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마찬가지로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하면 끝났어요. 자, 용액의 진하기 기억나죠? 우리 용액의 진하기 많고 적은 전도라고 했어. 자, 용액의 용질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나, 얼마나 적게 녹아있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용매 용질의 양에 따라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한다. 이 방법 4가지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색깔로 비교하기. 자, 색깔 예를 들어서 갈색 설탕을 녹였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갈색 설탕을 녹였을 때 용액이 진하면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진한 쪽의 색깔이
진하다 되겠죠, 당연히. 용액이 연하면 색깔이 연하고 용액이 진하면 색깔이 진했어요. 자, 색깔로 근데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물체가 뜨는 정도를 비교했었어요. 방울토마토 혹은 메추리알 띄워봤을 때 확인할게요. 같은 물체를 띄웠을 때 진한 용액일수록 물체가 더 어떻게 되나요? 진할수록 가라앉을까요? 진할수록 물체가 뜰까요? 그렇죠. 더 높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진한 용액, 왼쪽에 있는 게 연한 용액 되겠어요. 자, 추가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나는 사람, 이 이유는 미음 디귿 때문이었어. 그렇죠. 밀도 차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밀도 차이. 이거까지는 그냥 알 수 있는 사람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 세 번째. 높이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비커를 보면 어느 쪽이 높이가 더 높나요? 그렇죠. 이쪽이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진한 용액의 높이가 더 높나요? 낮나요? 그렇죠. 높다 되겠네요. 용액의 높이가 더 높다. 자, 마지막 무게입니다. 무게도 당연한 소리였어요. 자, 여기 연한 용액 142g, 진한 용액 175g이라 했을 때 그러면 진한 용액이 더 무거울까 가벼울까? 그렇죠. 무겁다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4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용액은 무엇일까 했고요. 자,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양,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양, 또 용액의 진하기 이렇게 4가지 정리했습니다. 일단 비주얼 싱킹 활동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못 채운 부분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세요.